현덕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금고 말이에요. 금고? 그 짧은 두 음절에 담긴 긴장감은 거짓말처럼 방 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고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우연히 열려 있어서 봤어요. 그 안에 검사 결과랑 서류들 다 봤습니다. 그걸 왜 봤어? 왜 봤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숨기고 있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지나간 일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면 더 편했을 테니까. 남편이 남긴 금고. 평생 한 번도 열어보지 말라던 그곳엔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도 평범했던 어느 가정에 파멸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겁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용기입니다. 저는 올해 61, 결혼한 지는 어느덧 36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김현덕과는 25의 맞선을 통해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무뚝뚝했지만 성실하고 말없이 가정을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게 큰 소리 한 적 없고 항상 조용하고 침착했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작은 2층짜리 단독주택. 그 집에서 남편, 딸 지연이와 함께 평범한 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금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남편 현덕은 퇴직 후에도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똑같은 시간에 혼자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도 안 보고 누구와 통화도 하지 않은 채 서재 겸 작은 창고방에 혼자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조용한 실내, 커튼은 닫혀 있었고 책상 위엔 오래된 다이어리와 서류더미, 그리고 벽장 한쪽에 무겁게 보이는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늘 우리 가족에게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이라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현덕 씨, 서재방에 있는 금고, 그거 뭐예요? 그거? 그냥 예전에 쓰던 거야. 안 쓰는 문서 좀 넣어둔 거야. 그 목소리, 단호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식사도 혼자서 조용히 하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 사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서운함보다는 서서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그날 저는 서재방으로 들어갔고 금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장의 서류를 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서류 하나가 우리 가족의 평온한 삶을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던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새벽 5시에 일어나던 그 사람이 7시가 넘어도 나오질 않기에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현덕 씨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핏기가 사라진 얼굴을 보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심장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잠시 간호사에게 남편을 맡겨두고 남편 옷가지 등을 챙기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그 금고, 지금이 기회다. 그 문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열려 있다고? 남편이 급히 나가느라 잠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공책, 손때 묻은 서류 봉투, 그리고 그 아래 노란색 표지의 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그 제목이 눈에 들어오자 제 두 다리가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 속엔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현덕, 제 남편, 그리고 김지연 저희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결과란에 쓰인 글자. 유전자 일치율 0%, 생물학적 부가아님.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34살에 어렵게 얻은 딸입니다. 현덕 씨가 아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담이겠지. 잘못된 검사겠지. 이게 무슨 장난이야.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서류는 저를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과거 혼외관계, 민사조정합의서, 김현덕과 박오, 1988년 3월자. 그 안엔 양육 책임을 묻지 않음, 상대방에게 출산 사실을 숨길 것, 이라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내 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친딸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태어난 아이란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지연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어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나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였던 것일까요? 그 순간 그동안 남편이 지연이에게 보였던 미묘한 거리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춘기 때도 대학 합격 때도 지연이와의 대화는 언제나 형식적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가 알고 있었던 걸까? 지연이를 내 아이로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일까? 믿었던 남편. 그가 지키던 금고는 단순한 서류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중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어둠에 묻힌 집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은 아슬아슬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지금까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끝없이 맴도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현덕 씨,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어쩐지 더 말라 보였습니다. 집안일은 괜찮았어? 현덕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금고 말이에요. 금고? 그 짧은 두 음절에 담긴 긴장감은 거짓말처럼 방 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고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우연히 열려 있어서 봤어요. 그 안에 검사 결과랑 서류들 다 봤습니다. 그걸 왜 봤어? 왜 봤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숨기고 있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지나간 일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면 더 편했을 테니까. 지연이는요? 지연이 뭐예요? 그 애는 내 딸이에요. 당신도 아빠잖아요. 나는 지연이 생부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천천히 갈라놓았습니다. 지연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 당신이 갑자기 배가 불러왔을 때 난 다 알았어. 당신이 말은 안 했지만 애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걸 알고도 왜 그냥 넘겼어요? 지연이는 너한텐 전부잖아.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내 아이처럼 느껴질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더라. 그게 안 됐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 가족이라 불렀던 삶, 그 모든 게 거짓이었는지 되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연이는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잘 다녀왔어? 아빠는 괜찮아?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제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이 집은 여전히 가족일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지연이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음악 소리,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딸아이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비밀의 문을 열어버린 것이다. 가슴 속에 죄책감과 분노, 혼란이 뒤엉킨 채 저는 다시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출산 당시 혈액형 불일치, 모친 O형, 부친 B형, 아이는 AB형.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현덕 씨는 분명히 B형이었습니다. 저 역시 O형이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AB형이라니요. 이건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서류 속에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병원에서 발급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부와 자녀 간 유전적 일치율 0%. 그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이는 증거였습니다. 현덕 씨가 지연이의 생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메모였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현덕 씨의 글씨체. 진실을 알고도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덕 씨는 어쩌면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저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실수였어. 그 사람은 그저 나한테 다정했을 뿐이야. 20년 전 저는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덕 씨는 일에만 몰두했고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 제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 단골로 오던 사람. 이름은 박정호. 늘 웃는 얼굴로 커피를 사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던 남자. 그와의 관계는 짧았고 저도 2번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현덕 씨의 아이일 거야. 스스로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연. 어릴 때부터 특이하게 생긴 눈매, 현덕 씨와 전혀 닮지 않은 쌍꺼풀 진 큰 눈. 그 모든 걸 보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게 죄였고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그 이름 박정호를 검색했습니다. 어느 중견 건설사 대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에는 그가 30년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며 봉사에 전념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정호 씨 맞으세요? 저는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려온 대답. 지연이 엄마? 그날 밤 저는 20년 전 떠났던 과거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엄마 맞죠? 박정호 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잊었다고 믿었던 시간,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불쑥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전 한 번도 그때 일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연이, 그 아이는 당신 아이입니다. 말을 꺼내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요, 지연인 잘 지냅니다. 다만 제 남편이 당신과 지연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날 마지막 당신 얼굴을 보면서 그 눈빛에 담긴 두려움을 지금까지 잊지 못했거든요. 그는 내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 선택하지 못했던 삶에 대해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지연이와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안 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이 진실을 금고에 숨긴 이유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깊은 밤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 남편 현덕 씨가 쓴 유서인지 일기인지 모를 금고 속 메모,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현덕 씨가 금고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다 말고 저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지켜주고 싶었어. 그 아이도 너도. 그런데 왜 너는 끝까지 덮으려 했던 거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가 축축했습니다. 그건 땀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도시락 싸주지 마세요. 회사에서 단체로 점심 먹어요. 그래, 알았어. 잘 다녀오고.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이 예뻐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폭발하기 전에 저 혼자서 끝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현덕 씨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등기 내역, 금고 속의 서류, 진위 확인, 유전자 검사 문서의 법적 효력까지 확인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한 사람의 유산 분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했던 흔적입니다. 다만 미리 대비하고 있던 것인지 어떤 사건을 예상하고 준비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이 남긴 그 마지막 조각, 왜 지연의 비밀을 금고에 숨겼는지 그 이유만을 찾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은 생각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 김현덕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넉 달이 흘렀습니다. 그의 부재에 익숙해졌다고 착각한 어느 날, 금고 속 그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양육 친권 관련 확인서, 유전자 감시 결과지, 상속 분할 계획서 초안, 그중 하나 제 손끝을 덜덜 떨리게 만든 서류는 지연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 김현덕 일치하지 않음. 모, 이미숙 일치함. 당신, 이걸 언제 알게 된 거야? 그의 일기장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맨 뒤쪽 다른 페이지보다 조금 더 빳빳한 종이. 그곳에 적힌 글귀를 보고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자라면서 내 얼굴과 닮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병원 기록을 보게 되었고 그날 밤 혼자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결과를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졌다. 하지만 미숙이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왜 나에게 그 한마디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그게 아팠다. 가슴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말 없이 지연이를 자기 딸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언제나 용돈 챙겨주고 밤늦게 들어오면 혼을 내던 그 따뜻함 속에 그토록 큰 아픔이 숨어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도 지연을 친딸로 입양하려 했습니다. 그 흔적은 양육의사 확인서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여 내가 먼저 떠난다면 이 서류들은 미숙이에게만 열리도록 하겠다. 지연이는 절대 알게 해선 안 된다. 내가 죽고도 그녀가 죄책감을 안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 아이는 나의 딸이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오열하며 그가 남긴 마지막 보호의 마음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혼자 아파하면서도 말 안 했어? 그날 밤 저는 그 서류들을 조심히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는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진실은 지연이에게 갈 상처를 막을 수도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지연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준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엄마, 오늘 왜 미역국이야? 생일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끓이고 싶었어. 그 평범한 식사 속에 숨은 진실이 이 집 전체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남편 김현덕이 죽기 전까지 유일하게 연락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정혜수,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법률 자문을 봐주던 친구였습니다. 그와의 연락처는 남편 핸드폰에 단 하나 즐겨찾기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혜수 씨 되시죠? 김현덕 씨 아내입니다. 아, 미숙 씨,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현덕이가 금고를 열면 꼭 당신이 저한테 연락할 거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계획하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혜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수를 남양주 근처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현덕이는 지연이가 자기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죠.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검사 결과지를 저에게 먼저 보냈거든요. 자기가 정신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지만 지연이에게 그 사실을 말하진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까지 이 모든 상황을 저보다 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연이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크니까요. 그가 당신을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워한 건 자신이 죽고 난 뒤 이 사실이 잘못 전달되어 지연이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금고 안에 그 서류들을 왜 남겼을까요? 그건 결국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뜻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더 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위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 미숙에게 전달하라. 마이너스 김현덕. 봉투 속엔 짧은 편지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아, 이제는 말할게. 지연이의 생부가 누군지는 나도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너를 탓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었고 너 역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 나는 그 애를 키운 아버지였다. 누구보다 그 애의 아버지였다.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 죽음 이후엔 내가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모든 걸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보호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USB에는 지연 양 앞으로 남긴 영상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이걸 보여줄지 말지는 미숙 씨의 몫입니다. 나는 봉투를 조심히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지금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내내 나는 남편이 살아생전 숨겨야 했던 그 무게를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제 손에 남겨진 건 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한 가정의 미래였습니다. 지연이의 2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남편 현덕의 부재에 익숙해지지 못한 날들이었지만 지연만큼은 웃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일찍 장을 받고 지연이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케이크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걸 다 혼자 하신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생일상 받는 딸이 어딨어요? 우리 지연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하지. 지연이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USB와 편지를 본 후 그녀의 얼굴을 마주볼 때마다 남편과의 편지가 떠올라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사고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엄마, 나 방 청소하다가 아빠 책장에서 USB 하나 발견했는데 컴퓨터에 꽂아봐도 돼요? 지금? 아니, 그건 헐,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지? 지연이에게라고 돼 있어요. 편지 영상인가? 말릴 틈도 없이 지연은 클릭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켜졌고 오래된 영상의 흔들림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아, 이 영상이 내 손에 닿을 무렵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그래도 꼭 말해야겠구나. 진실을 아빠가 아닌 사람으로서 말이야. 아빠? 지연아, 네가 내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지는 몇 년이 됐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내가 키운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아버지였다. 그걸로 충분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녀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 짧은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말해봐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숨긴 거예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아빠 딸이 아니었다고요? 지금까지 속였어요?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그 순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눈엔 배신감과 절망이 뒤엉켜 있었고 그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왜 날 이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날 안 떠났어요? 그게 진짜 아빠였기 때문이야. 지연아, 현덕 씨는 내가 누구보다 소중했어.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단다. 진심으로. 믿고 싶어요. 그게 아빠의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지연은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그 진실을 함께 견뎌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방 안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하루 종일 무표정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한숨 섞인 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새어나왔고 저는 문 앞에 조용히 따뜻한 밥을 놓는 것으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전 제 친아빠를 찾을 거예요. 아빠도 아닌 사람을 아빠로 믿고 살았던 25년이었어요. 근데 진짜 아빠는 어디서 뭘 하며 살아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지연아, 그건 너무 무모한 일이야. 내가 다칠까봐 그래서 그동안 미안하다 정말. 엄마가 숨긴 거죠. 그 사람의 이름도 존재도. 전 이제 엄마 말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지연의 친부 이름은 박정호. 저보다 2살 많은 20년 전 카페에서 만난 그 단골 손님. 지금은 중견건설회사 대표. 그 사람은 널 책임지진 않았어. 하지만 김현덕 씨는 아무 조건 없이 널 받아줬고 진짜 아버지로 살아줬단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무너져요. 박정호.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제와 다시 그와 마주해야 한다니 마음속이 쓰라려졌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직접 박정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날 또 다른 폭탄 같은 사실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박정호 씨가 말했어요. 당신이 날 임신했을 때 자기를 찾아왔었다고. 근데 엄마가 날 지우겠다고 했었다면서요. 그 말에 박정호 씨가 도망쳤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지우려 했던 게 아니라 살려보려고 했던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뭔가 숨기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현덕 씨의 영정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감췄을까요? 그리고 딸을 위해 어디까지 지켜냈을까요? 이제는 감춰진 모든 퍼즐 조각을 저 혼자 짊어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진실을 마주한 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명백한 혈연 앞에서 누구도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실마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금고 속 한 장의 서류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서류는 김현덕, 제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그 금고를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지연아, 나랑 같이 가자. 그 서류. 이젠 내가 봐야 할 것 같구나. 우리는 함께 남편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숫자 다이얼을 돌리며 손가락이 떨렸고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건 금고 안에는 노랗게 바랜 종이 뭉치가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맨 위에 놓인 것은 한 장의 친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문서에는 박정호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날짜는 지연이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문서,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서의 필체는 김현덕 씨의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본인은 태아의 생물학적 부인 박정호로부터 친권 및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받았으며 출생 후 본인 김현덕이 법적 부, 보호자, 상속인으로 등록한다. 그리고 서류 말미에는 지연이 태어나기 한 달 전 병원에서 정자, 기증동의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아빠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친아빠가 박정호라는 걸 처음부터?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현덕은 박정호와 단둘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호가 아이를 키울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하고 지연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는 저에게조차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지연에게 완벽한 아버지로 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서류 더미 끝자락에서 우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보험 설계서예요. 피보험인은 엄마 이름이고 수익자는 아빠예요. 그 문서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5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 계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제 서명이 있었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설계서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수익자가 지연으로 바뀌어 있었고 가입일자는 남편이 병원 입원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현덕 씨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나 몰래 지연에게 뭔가를 넘기려 했던 걸까? 그 사람은 진짜 아빠였어요. 피는 안 섞였어도 세상 누구보다 날 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 그날 밤 저는 현덕의 유골함을 꺼내 작은 봉투 하나를 덮어두었습니다. 그 안엔 금고에서 나온 가장 마지막 서류, 딸에게 주는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현덕은 말했습니다. 지연아, 널 처음 본 날부터 넌 내 인생의 이유였단다. 피보다 더 깊은 정이 있다는 걸 널 통해 알게 됐단다. 지연은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무릎 위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는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숨긴 진실. 그 속엔 피보다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너졌지만 그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숨겨진 금고는 열었지만 가장 깊은 상자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